자, 문제를 살짝 보시면 A와 B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A와 B가 두 개의 작품이 주어져 있고 가에 A가 있고 나에 B가 있으니까 가에 A를 먼저 보고 따다닥 제거할 거 제거해버리시면 되고요. 기억부터 미음까지 보자마자 앞뒤 문맥 확인하시고 바로 연결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기가 있는데 가나를 감상하라 그랬어요. 자, 근데 되게 짤막한 것으로 보아 가나로 구분도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반 보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일반적인 문학의 특징, 장르상의 특징.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편지와 말,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편지, 전보 맨날 이런 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해지는 말 이런 거 중요한 거니까 그것의 문맥적 의미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가나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얘도 나뉘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죠. 가가지고 하시면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를 보시면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하라 그랬어요. 이건 나 작품을 읽기 전에 살짝 보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보기, 일반 보기 같은 거 한번 슬쩍 한번 보고 가죠. 자, 세 번째 문제의 보기. 서사가 드러나는 갈래에서, 서사갈래에서 서사의 간극은, 자, 간극은 뭐예요? 틈은 서사의 흐름에 따르는 모든 사건들을 직접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즉, 사건이 벌어진 걸 1분 1초도 빼지 않고 전달할 수는 없으니 띄엄띄엄 사건들이 전달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빈틈이 생길 것이다. 뭐 이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네. 사건 사이의 틈을 의미한다. 그래서 독자는 제시된 사건들 속에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해서 서사의 간극에 숨겨진 인물의 정서나 상황의 지속 및 변화를 추측하면서 이야기를 완성한다. 당연한 서사 문학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얘기였어요. 작품 보기였습니다. 즉, 사건들 사이에, 서사 문학의 사건들 사이에 당연히 뭐야? 간극, 틈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독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 추리하여 채워서 읽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보기가 없어도 그냥 얘는 풀 수 있는 거야. 보기가 없어도. 그리고 출제 자체가 뭘 지금 요구할 거라는 거야. 사건 추리 좀 해보세요. 이런 얘기지. 주어진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사건 추리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뭐 이 얘기예요. 별 대단한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작품으로 갑시다. 소설 읽는 방법 뻔하죠. 뭐 인물 잡고 뭐 하는지 따라가다가 심리를 연락의 밑줄을 그으면 돼요. 장면별로. 됐죠? 자, 그러면 제목을 봅니다. 제목은 뭐냐면 겨울 뜸부기라고 돼 있죠. 겨울 뜸부기. 그러면 뜸부기가 뭐야? 이런 생각을 우린 갖게 될 거예요. 근데 본문에 뜸부기가 나오겠지 뭐. 됐죠? 자, 갑니다. 자, 어디까지 왔니? 신장로까지 왔다. 이것은 오빠가 인물 등장. 오빠가 생각해낸 놀이였다. 뜨든. 자,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 뭐 잡는 거야? 인물로서는 오빠 잡고, 그렇죠? 오빠하고 뭐 했니 하면 뭐야? 놀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뭐 하니 따라가는 거지. 자, 놀이였다. 집을 향해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하고 있을 어머니의 모습을 따라 고개를 넘고 개울을 건너고 신장로길을 따라 제울 걷는 동안에 배고픔과 어쩌면 어머니가 아주 우리를 버리고 달아나 버렸을지 모른다는 걱정을 잊을 수 있어 우리는 거의 매일 이런 문답 놀이를 했다. 자, 오빠와 나. 대체 왜 나를 잡았냐면 우리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여동생이라는 인물이 여기에 오빠가 고안해낸 놀이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정서가 나왔죠. 배고픔을 잊고 걱정을 잊을 수 있다. 이 놀이를 통해서 나와 오빠는 하는 동안에 배고픔, 그 다음에 엄마 걱정, 엄마 안 오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을 잊을 수 있다. 이건데 결국은 잊을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얘네들은 배가 고팠고 엄마가 혹시나 돌아올지 않을지 모른다는 걱정에 휩싸여 살았군. 끝! 이거야. 뭐 한 거야? 인물 잡았고 뭐 하는지 따라가다가 얘네 심리 잡은 거야. 상황 잡은 거야. 뭔 말이겠지? 항상 요걸 하다 보면 그냥 문제는 풀린다. 오케이. 자, 그걸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걱정을 잊을 수 있어. 우리는 거의 매일 저녁 이런 분들은 어디만큼 왔니? 또 그 우리 하네. 다 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담장에 뛰어내려서 어슬어슬한 땅거미 속에서 솟아오르는 나타나는 어머니를 향해 뛰는 것이 놀이의 끝이었다. 엄마가 나타나면 엄마다 하고 뛰어가는 끝. 때로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먼 낯선 곳에서부터
집까지 쉬엄쉬엄 다리를 쉬기도 하며 떡도 사 먹고 한껏 늑장을 부리며 수십 차례 왕래를 하고도 어머니는 돌아오질 않고 오빠는 개울에 밑줄친 기억났다. 어머니가 어느 날 돌아오지 않고 오빠는 개울에 빠졌다거나 산구비에서 호랑이에게 물려갔다는 대답으로 내 울음을 터트리게 하곤 했다. 따단. 자, 기억은 문제 풀어야 되니까. 기억은 뭐냐면 뭐였다는 거야? 엄마가 안 와. 오늘은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럼 오빠가 뭐라는 거야? 엄마 개울에 빠져서 호랑이한테 물렸어. 이런 얘기를 왜 하지, 오빠가? 그래서 나를 울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나쁜 오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험한 얘기를 합니다. 험한 얘기. 오빠의 험한 얘기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나의 심리 나온 거지. 당연히 뭐 울지 뭐. 울음을 터지게 하였다. 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정리했고, 땅거미는 제법 짙어져 동구 밖에 신장로가 너로 누운 광목천처럼 휘게 떠올랐다. 어디까지 와 있니? 어디까지 와 있니? 내가 짜증스럽게 있다라 최근에도 오빠는 정자나무까지 와 있다. 라는 대답을 잊은 듯 숨을 죽이고 눈을 크게 떤 적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됐지? 내가 울음 끝에 짜증을 냈는데 오빠는 왠진 모르지만 하여간 눈을 크게 뜬다고 해놓고 중략으로 넘어갔어. 그럼 여기서 장면이 어디냐면 어린 시절이죠? 어린 시절에 집에서 엄마 기다리면서 뭐 했다? 놀이했다. 됐지? 배고픔을 잊고 엄마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걱정을 잊기 위한 놀이를 우리는 했고, 가끔씩 밑줄 친 기억은 문제 풀어야 되니까 험한 얘기를 해서 나를 오빠가 울리기도 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끝이에요. 됐지? 자, 그럼 기억에 대한 문제 바로 볼까요? 자, 기억. 오빠의 대답을 들은 나는 걱정에 내재되어 있다. 맞네. 눈물 흘렸으니까. 엄마 안 오면 어떡해? 됐죠? 끝나버렸고. 자,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중략이 끝나고 A 부분이네요. 자, A 부분 문제 풀자. 자, 두 번째 장면 A 부분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자, A 부분. 사실 그때의 일은 계속해서 과거 해상인가 봐. 과거에 대한 얘기인가 봐. 그때. 자, 연속해서 그때. 요거하고 연결되겠지 뭐. 많이 건너뛰었다면 이 그때는 다른 그때일 수도 있겠으나 중략이 많이 건너뛰었다면 여기 연결되게 아마 했을 거예요. 빛바랜 천연색의 사진처럼 대단히 암시적이고 몽상적인 분위기로 남아있었다. 되게 어린 시절, 나의 태도가 드러났죠? 암시적이고 몽상적인 분위기. 암시적이다 뭐 필요 없어. 그냥 몽상적이다. 그때는 내게 몽상적이다. 희미하다는 얘기네 뭐. 뚜렷하진 않다. 자, 그 다음에 되게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러하듯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한갓 공상이었는지 분명치가 않았다. 몽상적이라는 게 누구의 어린 시절이든 그렇지 분명하게 떠오르는, 명확하게 떠오르진 않겠죠. 어린 시절이니까. 그런데 그날 저녁을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이상하게 마음이 쓸쓸함과 정다움으로 호젓이 젖어들고 있다. 따단. 자, 근데 그날 저녁 이건가? 어쨌거나 그날이 있었고 그날을 생각하면 태도 드러났지 뭐라고? 쓸쓸함과 정다움. 상반된 정서인데요. 쓸쓸함과 그 다음에 정다움. 자, 심리 드러났습니다. 그날 어머니를 기다리는 날이었겠지 뭐. 그쵸? 어머니 기다리는 날하고 쓸쓸했고 정답다. 놀이 때문에 그랬나? 좀 이따 찾아보면 되지 뭐. 오빠는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죽은 풍뎅이를 땅에 묻고 7밤이 지나면 나비가 된다고 했고 또 꽃씨를 먹고 햇빛에 나와 앉아있으면 뱃속에 꽃나무가 자란다고 했다. 뭘 알아 마. 뭘 많은 걸 알아. 이상한 소리 했구만. 끼리치. 그럼 결국 뭐냐면 자, 여기에 보면 오빠는 아는 게 많아. 아는 것이 많아. 그러면 이 아는 것이 많다라는 게 즉 오빠에 대한 긍정적 태도죠. 정다운 오빠, 지적인 오빠, 믿을 만한 오빠. 무슨 말이겠지? 그 다음에 쓸쓸함이라는 건 아마도 어머니에 대한 걱정하고 연결시킬 수밖에 없죠. 있는 걸 연결해야 되니까 우리는. 주어지지 않은 걸 만들어서 넣을 수는 없잖아. 무슨 말이겠어? 추리할 수 있는 건 주어진 것만 가지고 하는 거야. 중략이 여기 있다고 해서 내가 스토리를 새롭게 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지? 그래도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서는 있으니까 정서가 있다는 얘기는 대상이 있는 거니까 대상을 잡아주면 되는 거지, 우리는. 근데 대상을 어떻게 잡는다? 바로 앞에 있는 걸로. 요거가 아니라 뒤에 뭐 나올 수도 있고. 어쨌거나 지금 A 부분에 우리가 집착해서 보고 있는 중이야. 여기가 문제 풀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뒷문맥 살짝 보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미역다발이나 김따위를 잔뜩 이고 행상 나간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 여름 저녁. 아, 그때가 그때인가 봐. 저녁.
나는 문헌에 떨어지듯 tum방tum방 울어대는 뜸부기 소리. 아하, 뜸부기가 그거구나. 울어대는 뜸부기 소리를 들으며 뜸북뜸북 새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 아니? 뜸북 새 논에서 울고 딴딴딴따다단. 몰라? 아씨. 우리 오빠 말 타고. 진짜 모르는구나. 자, 미안해요. 세대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미련하게. 예.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자, 우리 마누라한테도 물어봐야 되겠네. 아나? 자, 뜸북새. 이 노래의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좀 전에 했었던 거.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그러니까 이게 참 놀랍게도 구슬픈 노래인데 내가 이 노래를 언제 최초로 배웠냐면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 청팀 백팀 나눠서 그 노래는 할걸? 따르릉 비켜나세요 뭐 이거지. 청팀이 이겼다고 아니야 이거 하잖아. 그치? 지금 생각은 겁나 유치한 거 하잖아. 무슨 말이겠어? 그 중 응원가 중 하나였어 이게. 뜸북새. 왠지 몰라. 이 구슬픈 노래를 왜 불러대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렸을 때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난 명확하게 기억하는데 그렇다면 옛날 세대의 어른들은 다 기억한다는 얘기겠지. 그리하여 그게 오빠 스토리야. 뜸부기는 오빠야. 여기 나와. 우리 그 노래를 몰라도 여기 있어.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구절을 몇 번이고 되풀이에 부르며 어서 오빠가 커서 엄마가 장사를 다니지 않아도 되고 이 노래처럼 내게 비단구두를 사오게 될 날이 꽤나 절박하게 손에 또돈짜 뭐라는 거야. 뒷문맥에 보면 오빠가 엄마를 대신하여 뭐 하기를? 엄마를 대신하여 장사하기를 요것을 내가 뭐 하는 거야? 나가 간절히 소망한다 이거예요. 이게 포인트죠. 자, 항상 뭐 심리 무엇을 이것을. 됐지? 그럼 오빠라는 건 뭐야? 나를 울리기도 하지만 배고픔과 걱정을 잊게 하는 놀이를 고안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는 것이 많아서 내 선망의 대상이 존경의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가장 큰 건 엄마 대신 오빠가 빨리 장사해야 내가 엄마 안 기다리는데 그 오빠 기다릴 거 아니야? 에이 오빠는 뭐 아는 거 많은 대단한 존재인데 뭐 걱정할 필요가 없지. 무슨 말이야?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호랑이 오면 어떤 방법으로 올 거야 오빠는. 무슨 말이야? 그런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짐. 끝. 자, 그럼 바로 A 부분에 대한 문제로 들어갑시다. 과거 사건을 제시해서 인물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과거 사건 맞죠? 그 다음에 인물 뭐야? 오빠에 대한 나의 생각 드러났지. 아는 것이 많다. 됐지? 드러났잖아. 맞고. 장면을 빈번하게 교차해. 뭔 장면이 여러 가지 나오지도 않는데 뭐.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병차해. 이런 선택지 맨날 나오죠. 그렇지? 이런 선택지 맨날 나옵니다. 근데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지. 요번에 연계 교재에 들어있는 도요새 얘기하면서 내가 얘기했잖아. 이런 선택지가 가장 흔히 많이 나오는 장면마다 서술자를 달리하의 대표적인 예다. 라고 얘기했고, 지난번에 어떤 소설이었지? 어떤 소설 하면서는 그 용궁의 세계와 현실 세계,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병치한 예도 우리가 본 적이 있었어.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 최근에 본 것 같은데. 맞을 거야. 맞는 걸로 하자. 뭐라고? 윤지경전? 용왕이 약간 잘 대해주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가족들은 괴로움 당하고 뭐 이거. 김진옥전. 하여간 뭐 배웠어. 제목은 뭐 몰라도 상관없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기억을 못하는데 니들이 아껴 뭐야. 자, 하여간 그걸 했단 말이야. 그것도 용궁과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즉 정답이 잘 되지 않으면서 꾸준히 나오는 녀석의 정답이 될 작품은 있긴 있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올 해에 확인한 거고요. 그 다음, 근데 여기서는 답이 아닙니다. 인물 간의 갈등을 제시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인물 간의 갈등 없죠. 인물 간의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건 간단하게 뭐 하라고 그랬어? 같은 대상의 다른 태도. 자, 갈등이라는 게 나오면, 항상 뭐 하라고 그랬어? 갈등이 있냐 없냐 판단할 때 같은 대상에 대한 다른 태도.
가 나오면 갈등. 따지? 아니 뭐야? 어떤 대상에 대한 불만족 이런 게 나오면 갈등인데 같은 대상에 대한 다른 태도는 둘 이상의 인물이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거니까 인물 간의 갈등이 되는 거고. 오케이? 이 녀석은 혼자만의 갈등, 내면의 갈등이 될 수 있는 녀석이겠죠. 됐죠? 그럼 A 부분에는 오빠에 대한 믿음이 있을 뿐 인물 간의 갈등이 있지 않죠. 같은 대상에 대한 다른 태도를 찾으면 돼. 그냥 없어. 시대적 배경을 제시해서 사건의 해결의 실마리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모르겠어. 이거 기다리고 있는데 뭐 됐죠? 끝났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답이 나와버렸네. A만 가지고 답이 나왔어요. 1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속초. 자,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서 속초 우체국의 소인이 찍힌 오빠의 편지가 회사로 날아온 것은 그저께 오였다. 떠던짜 그저께. 계속 과거긴 과거네. 과거인데 이건 아주 가까운 과거이고 회사로 날아왔다 그랬어요. 아하, 회사 다니는구나. 성인이 됐구나.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오빠의 편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금 봐봐. 붕 띄었잖아. 띄었는데 주 대상이 뭐인 거야? 정서의 주 대상이 오빠지. 얘가 원하는 건 뭐야? 오빠 아는 것만은 오빠가 엄마를 대신해서 내 걱정을 덜어주기야. 오케이. 그렇다면 오빠는 무슨 대상이냐면 믿음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죠. 약간 종교적인데? 믿음의 하나님 뭐 그거 같은데? 믿음의 대상 오빠야. 무슨 말 알겠어? 그런데 그 오빠가 따단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내가 회사 다니는데 성인이 돼서 편지를 보냈어. 됐지? 그렇다면 믿음의 오빠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럼 넘어갔어. 회사로 도착한 그저께 오후다. 비슷하게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끼리 서로 외로움을 나누기로 했다는 극히 피상적이고 짧은 내용을 끝에 돈을 붙이라는 추신이 붙은 엽서를 받은 후 편지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야? 요거 전에 엽서도 있었어. 이런 얘기죠. 근데 항상 이런 내용 중요하고 역할이 중요하다 그랬어. 엽서의 내용은 뭐야? 돈 내놔, 돈 좀 줘봐. 믿음의 오빠가 안 믿음의 오빠가 돼버렸구나. 됐지? 자, 됐어. 돈 줘. 거의 2년 동안 한자 소식도 없이 밑줄 친 니은입니다. 소식도 없이 나는 오빠에 관한 소식이라면 부고이거나 유서쯤이 아닐까 하고 각오하던 터에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우리 오빠 어느 날 죽은 소식 나올 것 같아 하고 각오했던 터이어서 봉투를 뜬 손이 떨렸다. 따단. 자, 뭐야? 자, 오빠 편지에 대해서 뭐야? 손 떨림. 태도 드러났지? 왜? 죽음에 대한 얘기죠. 죽음. 혹시라도. 됐지? 그런 거 생각한 건 오빠가 맨날 힘들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이 이것의 근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저께 받은 편지에 대해서 나는 손 떨리고 있어요. 따제. 그러나 편지는 됐죠. 그러나 하고 다시 따라 요거에 대한 얘기야. 그러나 편지는 유서도 부고도 아니었다. 다행. 20이 갓 넘은 올케는 아이를 낳고 전몸살로 알아누웠고 뱃속에서부터 영양이 부실했던 아이는 그나마 젖구경도 못한 채 8개월이 지나도록 뒤채지도 못하고 몸을 뒤집지도 못하고 못한다는 것. 오징어 처리되어 틀림없이 갚을 테니. 굵은 글씨도 많이 나오고 있네요. 여기서. 틀림없이 갚을 테니 5만 원 아니면 3만 원이라도 급히 보내달라는 내용의 비명이 적힌 뭐야? 손 떨렸는데 죽음은 아니고 이건 아니고 뭐였다는 거야? 또 돈 5만 원 보내줘 이거네. 아하, 믿음의 오빠가 끝났어 이제. 됐죠? 비명처럼 적혀 있었다. 시간을 내어서 내가 한번 가거나 널더러 다녀가라는 것이 도리인 줄 알지만 오빠는 덮여줬다. 자,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먼저 문제 풀어야 되겠죠. 무슨 문제 풉니까? 바로 니은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굵은 글씨 문제들도 몇 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니은.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오빠로부터 편지를 받은 나의 긴장감. 그렇지, 손떨림, 긴장감. 끝. 됐지? 모든 문제는 뭐라 그랬어? 인물의 태도나 심리에서 나온다 그랬잖아. 그만 체크하면 그냥 풀린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문제 굵은 글씨도 한번 볼까요? 비단 구두를 사올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된 오빠에게서 돈을 붙이라는 엽서를 받은 것을 통해서 오빠에 대한 나의 정서가 변화했을 것임을 추리한다. 가능하지. 됐잖아. 믿음의 오빠가 안 믿음의 오빠잖아.
불쌍히 오빠 됐잖아. 됐지? 정서 변했을 거다. 금반지를 들고 나간 오빠가 틀림없이 갚겠다며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통해 오빠의 형편이 점차 나아져가는 방향으로 상황이 변해. 뭔 소리요? 돈 붙여달랬는데 상황이 뭐가 나아져? 땡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또 이걸 또 고민한다. 금반지를 가져갔던 오빠가 5만 원 달래. 아, 금반지 훨씬 비싸지 않을까? 달라는 게 좀 액수가 적어진 걸 거잖아. 야, 이 시대에 5만 원 큰 돈일지 어떻게 알아, 너희들이. 자, 지금 뭐야? 추리상상이라고 5만 가지 희한한 상상하면 틀린다. 알겠어? 추리하라고 해도 우린 추리하지 않아. 그냥 내용일치로 생각하고 푸는 거야. 딱 있는 것만 깔끔하게. 내 말 알겠지? 그래서 아하, 2번이 답이구나 끝나버렸어요. 이거 가지고 2번 답 끝냈고요. 자, 그럼 굵은 글씨 다 끝나버렸네, 가에서는. 자,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뭐야? 가만 가지고 푸는데 벌써 1번 문제도 답 나왔고 3번 문제도 답이 나와 버렸네요. 자, 나머지 보겠습니다. 시간을 내어 내가 한번 가거나 어쩌고저쩌고 덧붙였다. 직장의 메인 무민이 굳이 시간을 낼 것도 없고 또한 구차하게 사는 모양을 보이고 싶지도 않으니 돈만 붙이라는 것이다. 돈 그런 얘기지. 그리고 언제나처럼 밑줄 친 디귿. 내게 도움을 못 줄 망정 괴로운 부탁만 들어오는 못난 오빠를 용서해라 라는 추신이 붙어 있었다. 따단. 자, 디귿은 뭐야? 추신. 그 편지의 추신의 내용은 용서해라. 자, 용서해줘. 미안 이거네요. 자, 오랜만에 쓰는 편지인 탓인지 술 마신 탓인지 꽤 긴 내용의 술꾼의 주정처럼 두서가 없었다. 3년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지니고 있던 금반지 여기구나. 받아 쥐고 나간 이래 나는 오빠에게 3번의 편지를 받았는데 내용은 매번 그렇게 절박했다. 변함없이 절박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 선택지는 맞을 수가 없는 거 틀림이 없네요. 됐죠? 나는 균형을 잃고 흔들리거나 글씨에서 몇 밤의 망설임 끝에 술 기운을 빌려 비로소 엎드려 끄적거렸을 자괴심에 가득 찬 추측하네 얘가 가득 찬 오빠의 얼굴과 손에 볼펜을 거북스러울 정도로 물질에 뭐 이렇게 아까 뭐 잡을 때가 됐다 뭐 이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부생활 하나 봐. 그걸 물질이라고 하는 거지. 예전엔 유난히 가늘고 곱던 손을 떠올리면서 가슴이 막혀왔다. 자, 뭐야 거야. 계속 오빠야. 오빠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나오는 거야. 오빠가 얼마나 절박한지 나는 느낄 수 있었으며. 됐지? 그 다음에 오빠가 편지 글 쓸 때 얼마나 자괴심, 이거 했었지, 아까. 그치? 부끄러움. 됐지? 부끄러워할지를 내가 알게 되어서 어떻게 했다고? 가슴이 막막했다고, 먹먹했다고. 막혀왔다고? 막혀왔다, 막막했다. 됐지? 정서 끝. 이건 추측. 오빠에 대한 추측. 자, 그러면 용서하오 라고 얘기했었던 오빠의 편지에 대한 선택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디귿. 자신이 처지 때문에 나에게 괴로운 부탁을 하는 오빠의 미안함이 내재되어 있다. 어때? 맞잖아. 용서하오. 미안하지. 됐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럼 1번, 2번, 3번 모두 딱딱딱딱 제거되고. 자, 이제 나머지는 이건 이제 답 못 갈랐네. 이청준의 천년학을 보면서 해결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